회장님이 부를 이용해서 우리 형제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싫습니다. 술도가에 또 한 번 파장이 몰아쳤습니다. 마광숙이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쓰러지게 만든 건 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팔렸어요, 술도가. 이제 이 집엔 피보다 짙은 욕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천수처의 검은 속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이 이 집을 나가면 술도가 사장 자리 바로 내 남편이 물려받는 거겠지. 내 남편 건 바로 내 거야. 천수처가 시동생들을 찾아가 내뱉은 한마디. 형수가요, 남자 생겼어요. 호텔 사장이랑 사귀고 있다네요.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형의 죽음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던 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형수님이 남자를 만나고 계셨다고요? 우리 형 간지 얼마나 됐다고. 급기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들 역시 낯빛이 굳어갔습니다. 그들 눈에 형수는 아직도 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내 흥수는 흥분한 어조로 말합니다. 회장님, 그 호의 참 무겁네요. 토스트 200개 주문 다음부턴 거절하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회장님은 우리가 돈 몇 푼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요? 회장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사려는 거잖아요. 한동석의 마음은 더욱 착잡했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으로 형제님들의 마음을 사려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형님의 빈자리를 제 자리로라도 채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의 굳어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숙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결국 결심합니다. 광숙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들, 딸들도 이미 광숙 씨와의 관계 다 알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 말에 곁에서 듣고 있던 광숙의 어머니까지 나섭니다. 이 멍청아. 너는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욕만 먹잖아. 그만두고 짐 싸. 엄만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넌 행복 좀 찾아. 그러나 광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나가면 오해만 남아요. 나는 우리 시동생들이 언젠간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집을 웃으며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동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손을 놓습니다. 광숙은 다시 막걸리 항아리를 품에 안고 술도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술을 빚기 시작했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천수처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수는 우연히 들려온 누군가의 전화통화에 굳어버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겠다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천수의 전처, 영주 엄마였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을 몽땅 털린 그녀는 다시 천수에게 들러붙으려 했고 마침 술도가까지 팔아 미국으로 도망칠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천수는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고 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어느 부동산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술도가 안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죠. 천수처는 몰래 광숙의 방에 들어가 인감도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광숙이 놓고 온 핸드백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오면서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맞닿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광숙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죠. 당장 꺼져요. 이 집에서 다시는 보이지 마세요. 다음번엔 진짜 경찰부터 부를 겁니다. 한편 흥수의 행동이 옥분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흥수에게 다가가 따집니다. 지금 회장님을 뭐라고 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빠 해고해요. 지금 당장 토스트 200개 다시 받으세요. 범수의 또 다른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노는 한이와 세리를 향해 카메라 셔터가 찰칵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그 렌즈 너머에 선 사람은 오범수의 전처였습니다. 범수의 전처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새로 재혼한 남편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던 참이었죠. 그녀가 바라본 한이는 완벽한 대체제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핏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속삭입니다. 양육권 내가 가져야겠어.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범수가 한이를 여자친구에게 맡긴 장면을 증거 삼아 유기 방임을 주장하며 양육권 소송을 준비합니다. 범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파놓은 함정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강수와 미애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해 미애의 반응을 떠봅니다. 독고탁의 마음에 미애가 강수의 친모라는 의심이 자라난 상태죠. 독고탁은 강수의 수저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드디어 결과 봉투를 확인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자 관계 일치. 독고탁은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이 술도가에는 잔잔한 평온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었죠. 광숙은 말없이 막걸리 술독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언젠간 시동생들이 알아줄 거야. 그날까지 버티자. 끝까지. 37회는 감정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광숙의 사랑, 범수의 시련, 강수의 갈등, 그리고 술도가를 노리는 마지막 손. 그 집엔 이제 웃음보다 침묵이 더 길게 머뭅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님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